안녕하십니까, 김영성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원 들어왔네요.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마지막 단원까지 열심히 하시고 목표하실 만큼 꼭 점수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에너지와 문명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이제 중학과정에서도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에너지, 혹시 말뜻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가지면 일을 할 수 있죠. 저 혹시 잠깐만 언급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물론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계산 문제 안 나오는데 중학과정 한번 상기하시면요. 일은 한글로 쓸게요. 제가 기왕이면은. 일은 뭐 힘 곱하기 거리 이거 배우셨죠? 이거 알아두시고 물론 이걸 갖다가 문자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운동에너지. 자,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EK, 카이네틱인데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입니다. 얘가 뭐냐면은 여기다 쓸까요? 따로 써드리죠 뭐. 2분의 1 한글로 쓰면은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 배우셨죠?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는 우리가 P로 쓴데 포텐셜 9.8 mH입니다. 9.8 mH. 여기서 이거는 다시 쓰면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에요. 높이.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냐면은 질량은 무조건 킬로그램으로 써야 된다. 그다음에 높이는 미터로 써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뉴턴 미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의 단위가 줄입니다. 일의 단위,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얘네들은 단위가 같아요. 줄이라고 명심해 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한번 봐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8 곱하기 질량, 요걸 갖다가 중학과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게. 그리고 또 하나, 무게는 뭐 중력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죠? 중학과정에서는.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과 가시는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으로 단위는 뭘 사용한다고요? 줄, 이겁니다. 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의 종류는 무진장, 무진장마다 거기 대충 몇 개 적어놨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하고. 그리고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입니다. 화학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요, 탄단지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화학 에너지예요. 석탄,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은 양지식물, 고생대 양지식물이 묻혀가지고 만들어진 게 석탄이고, 석유는요, 쉽게 말하면 동물 기름입니다. 네. 자, 전기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 또 하나 말씀드리겠네. 빼놓을 뻔했네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화학 에너지는 뭐도 되냐면 전지도 됩니다. 전지도 화학 에너지예요. 예,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게 화학 에너지니까 전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 전류에 의한 흐르는 전류,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한 방에 이동하는 게 전류죠.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정도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는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열 에너지 보시겠습니다. 열은 당연히 온도나 상태죠. 온도나 상태. 자,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0도부터 100도씨까지 나오는 것이 섭씨 온도죠. 그래서 온도에 관여하는 것을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핵 에너지는 뭐 원자폭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아니면 원자력 발전 혹은 수소 핵융합 이런 걸 줄 수가 있습니다. 파동 에너지, 파동에 전달되는 에너지인데 이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바닷가에서 파력 발전을 해가지고 파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태양 에너지, 얘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태양 에너지는 진짜 문제 잘 나옵니다. 생명체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에너지의 근원이다. 태양 에너지를 다른 말로 우리가 빛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빛 에너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생명체의 근원입니다. 생명체의 근원. 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있네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지금 배운 에너지들, 쉽게 말해서 태양 에너지가 태양광 발전에 의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될 수도 있죠. 그다음 전기 에너지,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TV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되죠? 소리 에너지, 또 빛 에너지 이런 게 되겠죠. TV 뒷면을 만지면 따끈따끈하죠. 열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자꾸 돕니다. 상호 전환이 가능해요. 상호 전환이 가능한 것 같다가 우리는 자연에서의 에너지 전환 혹은 에너지 전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연에서 에너지 전환 보겠습니다. 광합성 보이죠? 광합성. 광합성은 정말 꼭 나옵니다.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었고. 광합성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포도당 화학에너지죠. 그 다음에 산소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빛에너지, 바로 태양에너지죠. 빛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했죠? 빛에너지. 그래서 광합성은 태양에너지, 우리 다른 말로 빛에너지라고 하면 됩니다. 태양에너지를 그냥 빛에너지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포도당이 됐네요.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화학에너지.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지각변동은요, 이게 지구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에너지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방사선 붕괴에너지. 방사선 붕괴에너지뿐이 없어요.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에너지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판의 이동이 됩니다. 판의 이동. 판 배우셨죠? 여러 개의 판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또 뭐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멘틀 대류. 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바로 지진이죠.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구 에너지입니다. 지구 에너지 거기 지각 변동 나왔죠? 열 에너지, 지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멘틀. 그다음에 지진, 파동 에너지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구름 생성, 구름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상 현상 역시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열 에너지 태양이죠.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이 증발합니다. 물이 증발했다가 위로 올라가서 응결돼 가지고 물방울 되죠. 물방울이 구름에 의해서 이동하고 비가 내리죠. 구름에 의해서 이동하고 비가 내립니다. 물은 이렇게 순환 돌고 돌아요. 어쨌든 이 증발 이게 중요하죠.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물을 위로 올리죠. 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수증기 가서 올라가는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전환되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에너지를 전환하는 장치들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거기 나온 것 중에 건전지 보이죠? 건전지는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가스레인지 역시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선풍기는요, 모터, 전동기라 그럽니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죠. 전기난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죠. 태양 전지는 태양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또 빛 에너지로 바꿔주겠죠. 네, 빛 에너지. 원자력 발전,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됐다가 터빈으로 돌립니다. 거기서 또다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터빈이 돈다는 건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잠깐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그림을 만들어 놨죠. 책 교재 225쪽 맨 위에 오른쪽 그림입니다. 열에너지, 전기에너지가 상호 전환될 때 전동기를 사용하냐, 혹은 뭐냐면 전열기를 사용하냐, 태양전지냐, 전구냐, 이런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전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상호 전환되더라도 총량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항상 양이 일정해요. 문제는 그럼 에너지가 일정한데 우리가 에너지를 왜 아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죠.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가 결과적으로는 쓸모없는 열 에너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은 정말 뭐냐면 스티브 잡슨 이상으로
빌 게이츠 이상으로 훨씬 뛰어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도씨 물하고 20도씨 물을 섞었어요. 얘를 0도씨로 만들고 0도씨. 얘를 100도씨로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에너지 아낄 필요가 없죠. 얘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낮춰가지고 열을 빼고 또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 같은 데서도 어긋납니다. 어쨌든 간에 에너지는 보존된다. 총량은 일정한데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이유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자, 에너지와 인류 문명 들어가겠습니다. 태양 에너지 영향 나왔죠? 태양 에너지와 기상 현상 나왔네요. 그 그린 박스 보이시죠? 그 태양 에너지가 우리한테 주는 게 바로 기상 현상, 구름과 비, 강수 이런 겁니다. 기상 현상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 가지고 풍력 발전할 수 있죠. 물 가둬가지고 댐에서 수력 발전할 수 있죠. 파력 발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생명 활동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식물의 광합성, 동물의 먹이 섭취 이런 거예요. 화석 연료 되겠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에너지 중 가장 큰 지구 내부 에너지를 빼놓은 나머지 모든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태양 에너지와 생명 활동 나왔죠? 태양 에너지는 결론적으로 따서 온도도 주겠죠. 체온 유지할 수 있고 광합성 이런 데 이용됩니다. 근데 화석 연료도 마찬가지로 식물이나 동물이 매몰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화석 연료입니다. 그 천연가스 이런 것들 우리가 화석 연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너지 이용과 문명 발달 보시겠습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거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엔 나무죠. 나무를 땔감을 사용하다가 석탄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근데 땔감이나 석탄, 석유는 이제 오염물질, 공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이산화황 같은 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석탄 보이시죠? 화력발전, 석유는 뭐 자동차 연료, 쭉 그냥 천연가스는 난방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사용 나왔네요. 전기에너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내용 보시듯이 다른 에너지 전환이 매우 가능한 매우 유용한 에너지로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기에너지 얻는다. 전기에너지 만약에 전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학 문명도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인류의 에너지 사용 역사 보시겠습니다. 20세기 이전은 이제 석탄이나 나무죠.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물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만 20세기 이전에는 석탄과 나무입니다. 이걸로 열에너지를 이용했죠. 20세기는 석유, 천연가스죠. 현재는 가정에서도 전기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에너지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사용량이 많아질 겁니다. 자, 3번 제 3절 에너지 효율과 연구기관인데요.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출 나왔으니까 중요한 부분이겠죠.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게 몇 퍼센트냐? 퍼센트, 백분율입니다. 백분율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죠. 공급된 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그림이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제가 좀 그려드릴게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쪽에다 공급을 줍니다. 공급된 열량을 우리가 Q1이라 그래. 얘를 내가 100줄이라고 할게요. 100줄. 아주 쉽게 나왔어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보시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입니다. 내가 1을 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휘발유예요. 휘발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을 했다. 이게 자동차 엔진을 돌린 거죠. 엔진을 돌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20줄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간 열이 있습니다. 이게 Q2라고 하는데, 이게 빠지는 열입니다. 본네트 이런 데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80줄이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100줄을 줬는데 사용한 건 20줄이죠. 효율 몇 퍼센트죠? 20%죠. 그냥 거기 나온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급된 게 100인데. 그쵸?
사용된 게 얼마라고? 20이죠. 곱하기 100. 20%. 나온 대로 거기 공급된 에너지 양분에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량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굳이 식으로 푼다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사용했냐 이 정도예요. 이 정도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식으로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데 뭐 이렇게도 쓰죠. 이건 그냥 봐두기만 하십시오. 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공급된 열량분의 한 일회양 혹은 공급된 열량에서 뭘 빼준 겁니까? 공급된 열량에서 빠져나간 열량 빼준 거 똑같아요. 근데 식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의미 공급된 열량 중에서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된 게 몇 퍼센트냐 이걸 갖다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고 요번 4월달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2번 나왔죠. 에너지 효율이 20% 형광등. 즉 내가 형광등은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는 게 주 목적인데 100줄을 줬더니 20%다. 20줄만 빛으로 전환되죠. 나머지 80%는 80줄은 어디로? 열에너지로 도망가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용한 것이 LED입니다. LED 전구는 효율이 굉장히 좋죠. LED 전구 효율 8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효율이 좋은 것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자, 에너지 효율이 20%인 형광등. 공급된 에너지 중 20%만 빛에너지로 전환. 80%는 쓸모없는 열에너지.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용 목적에 알맞게 사용된 겁니다. 연구기간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거기 내용을 보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뭐 연력학 법칙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은 바로 뭐냐면 총량은 일정한데 이 열에너지로 남은 쓸데없는 열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죠. 이게 제2법칙이에요. 제1법칙은 총량은 일정하다. 에너지 총량. 제2법칙은 에너지가 쓸모없는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예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결과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석탄, 석유 역시도 자원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만약에 문제 나오면은 이것 때문에 낼 겁니다.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매장량에 정해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이 정도만 나올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열기관 나왔죠. 외연과 내연인데 외연은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옛날 증기기관. 내연은 디젤 현재 기차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차가 옛날 기차는 뭐냐면 바깥에서 나무 석탄 이걸 태우면서 연소시켜 가지고 움직였죠. 이게 외연입니다. 내연은 지금 아예 내부로 들어가 있죠. 둘 중에서 효율이 누가 좋으냐? 당연히 내연기관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요. 그래서 연구기관이 나왔는데 둘 다 만들 수 없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제1종 연구기관은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야. 하나 모형을 그리면 이런 모형인데요. 생각은 참 잘했죠. 아주 그냥. 생각은 참 잘했는데 새 것으로 이렇게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 것을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럼 돌면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계속 돈다는 게 제1종 연구기관인데 이게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리냐면요. 얘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일을 안 받으면 얘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제2종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된 열을 모두 일로 바꾼다고 했는데 마찰에서 뭐가 발생하죠? 열에너지가 마찰이 없는 곳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공급된 에너지 중에 계속해서 뭐로 전환된다? 열에너지. 가장 쉬운 예가 탱탱볼입니다. 탱탱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퉁퉁 튕기다가 멈춰버리죠.
왜 멈추냐면 여기서 이제 100줄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마찰로 도망가요. 뭐로 도망간다고? 열에너지. 열에너지. 그러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1종이든 제2종이든 만들 수가 없는 이유는 다 합쳐가지고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마찰에서 도망가는 어떤 에너지? 열에너지. 맨 처음 우리가 배웠던 그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찰로 열에너지로 도망가니까 영구기관 만들 수 없다. 1종이든 2종이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마지막 228인데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쓸모없는 열에너지로 전환이 많이 되고 화석연료 역시 매장량 한계 때문에 나중엔 고갈된다. 그러니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거기 나왔죠. 최종적으로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손실되고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은 점차 줄어들고 화석연료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태양광발전 이런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태양열발전이라든지 수소전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이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장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뭐 아직까지 한동안 뭐 우리가 수명이 아직도 50억 년 남았어요. 굉장히 거의 반영구적 에너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에너지는 절약해야 된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에너지입니다. 2번.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화학에너지입니다. 3번. 무에너지 무슨 법칙에 따르면 총량은 일정하다?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4번.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제1종 연구기관인데 4번은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번, 2번, 3번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라는 거,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학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총량은 일정하다.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탄소순환과 기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